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여 년 동안 영양평가 과제를 출제하고 평가를 체험하면서 평가 대상자들이 저에게 호소해온 가장 많은 애로사항은 과연 영양평가 과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한 소설책이나 잡지책이 아니라 이 과제를 파악하고 난 뒤에 답안이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저한테 호소해 왔을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20여 년 동안 영양평가 과제를 출제하고 평가했던 저의 경험을 모아서 과연 영양평가 과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행정 현장의 모든 문서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문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 간에도 질서가 있고, 이 문제점 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 없이 중복되지 않게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려도 좌에서 우로, 가까운 데서 멀리 그려가는 것이 순차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영양평가 과제도 그냥 자료를 모아서 얼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질서가 있게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간문의 형식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내용부터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터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정서적인 터치로 마무리를 지어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서 용도에 따라서 다 그 나름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심할서를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심할서는 맨 앞에 저의 행동이 무슨 이유 때문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제시한 다음 그 행동을 한 과정을 제시하고 이후에 재발 방지책과 나의 다짐을 제시해야만 논리적인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 수요자를 위한 보고서의 질서는 예술성, 즉 입체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음악성, 문장의 리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균형성, 분량의 균형, 구성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용어 선택이 쉬운 용어지만 적확하게 전달되는 메시지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장을 먼저 한 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탑다운 수직적 체계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행정 현장의 문서나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할 때는 이처럼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영양평가 과제도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우리는 플롯이라고 한다. 그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과제 자료로 항상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과제 사항과 해결 과제, 그리고 전문가 의견, 그리고 우수 사례, 원리와 규정, 언론 보도, 실태 보고서, 현장의 의견, 조직 관리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양평가 과제는 기획 보고서나 역할 수행이나 서류함 기법이나 집단 토론 과제도 다 이 8가지 속성을 지닌 과제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과제를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이런 8가지 과제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라도 누락되면 과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경험을 모아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키밍, 훑어읽기입니다. 여러분은 박스형 책,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훑어읽기, 중심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목차도 보고 중간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버뷰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캐닝, 특정 사실을 찾아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고급 분석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채굴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저의 오랜 역량평가 출제와 평가 경험을 모아서 첫째는 훑어읽기, 스키밍을 하십시오. 두 번째, 찾아읽기, 스캐닝을 하십시오. 세 번째,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고급 분석 툴을 이용해서 정보를 추출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과거와 달리 미래에는, 즉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과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량평가는 문제 설계 학습입니다. 내가 문제를 발굴하고 탐색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고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 패러다임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시하고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빠뜨리지 않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 설계 학습은 학습자가 문제를 발굴하고 탐색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점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학습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자료 모두를 전부 다 속속들이 다 숙지하고 분석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스키밍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심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훑어읽기는 바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 자료 유형과 속성인 모의 구조를 기반으로, 자, 모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플롯이라고 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훑어읽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속성별 과제 자료들을,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 또는 현장의 의견, 원리와 규정 자료의 헤드라인이나 소제목, 각 단락의 첫 문장만 선택해서 훑어읽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핵심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흩어지게 되고 난삽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나 개념을 강조하는 그림이나 차트나 그래프 중 한 가지씩, 즉 그림이나 차트나 그래프는 주로 실태 보고서에 있죠. 선택한 후에 훑어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림, 차트, 그래프는 하나씩 선택을 하고 분석, 가공, 조작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시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과제를 분석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캐닝입니다. 찾아 읽는 것입니다. 텍스트에서 주제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찾는 데 사용되는 읽기 방법이고, 주제와 관련된 선택적인 정보나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을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찾아 읽는 것이냐? 기획보고서 과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프레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 자료, 특히 원리와 규정, 성과 분석이나 당초 계획 등을 찾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자료지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점과 방안에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한 찾아읽기를 하십사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정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과연 뭐냐? 사안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전문가 의견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냐? 전문가 의견에서 문제 제기, 즉 뭐가 필요하다, 부족하다 등 채워지기를 바라는 수로가 있는 문장이나 정책 대안, 그리고 뭘 추진한다, 마련한다, 구축한다 등의 핵심 정보를 보고 문제점을 범주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점을 범주화할 때는 고급 툴인 범주화 기준을 먼저 가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고서의 작성 항목별, 자료별, 쓰임새를 정하고 항목별 답안 작성 자료로 얼개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문가 의견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는 범주화해야 되는 이유는 전문가는 사안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전문가는 사안과 관련지어서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전문가는 사안에 대한 비판만 하지 않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문가는 실태와 현장의 의견을 밑바탕에 깔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효용성과 하는 일을 제시할 줄 알고, 전문가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료 속성별, 보고서 항목별, 쓰임새는 방금 봤던 플롯이라는 모의 구조를 통해서 첫째, 추진 배경은 과제 상황과 해결 과제를 보고 쓰고, 이것은 자료 외의 내용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입증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전문가 의견을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제점과 방안의 소제목의 문장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문제점의 하위 구성 요소는 현장의 의견과 실태 보고서를 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책 대안은 우수 사례와 또는 전문가 의견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위 구성 요소를 작성을 하고, 그런 뒤에 우리는 후속 조치는, 정책 대안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서 제시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련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실 때는 문제점의 하위 구성 요소는 언론 보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정책 대안의 하위 구성 요소를 쓸 때도 마찬가지 원리와 규정, 언론 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향후 추진 계획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대안,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이후에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 장애인 및 극복 방안, 기대 효과라고 하는 항목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역량평가 과제 자료를 숙지하고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라. 그리고 작성을 하라. 첫째, 스키밍. 두 번째, 스캐닝. 세 번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역량평가 과제 자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비법을 제시합니다.